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민들레이라고 있는 에디터로 있는 고일석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과 김영신 교수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탄원서 제출 대표 탄원인이신 강민숙 작가님을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몇 명, 지금 약간 두꺼운 4권씩가 되는데요.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지금 어제 자정까지 47,788명으로 48,000명.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5만 명. 네네. 요즘 같은 네. 불경기에. 그러니까 요즘 시민들이 불경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3년 반 만에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소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뭔가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재판부의 보다도 공정하고 또 살아깊은 판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탄원을 좀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얘기 들었고요.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죠. 덕분에 이렇게 두꺼운 탄원서를 가지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불경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요즘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이 좀 기분이 빠져 있으시고 좀 많이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그런 거 감안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면 대표 탄원인이 여러 분 들어가 계세요. 강남순 텍사스 교수님, 김영 교수님, 이나대 교수님이시고요. 연무 작가님은 평론가님이시죠? 네, 문화평론가시죠. 윤고병 농민. 네, 농민이시고 철학자시고요. 정재용 감독님. 정채용님은 변호사님이 대표 탄원인으로 참여를 보여주셨군요. 조국 교수, 조 장관님 선거 공표를 언제 보셨죠? 다음 달 2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기사이시기 물론 다 저는 완전 무죄에다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뇌물장학금으로 함께 기소되신 윤한중 원장님 변호인이 마지막 변론에서 무죄도 안 된다.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라는 지적이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전망과 관계없이 물론 이 탄원서로 저 내용을 봤습니다만 간절한 간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작성된 것 같은데요. 이 탄원서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르게 작가님께서 이번 재판부에 바라는 요구가 있으시다면 네, 사실 3년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태 터진 이제 3년 4개월. 그렇죠. 재판은 만 3년 재판은 만 3년이 지났고요.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가족 모두가 그러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라는 것이 아마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로 한 가족을 사실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그만큼의 처벌과 또는 그 가족 모두가 멸문지화에 이를 만큼의 그런 고통에 놓여야 할 만큼의 죄가가 그렇게 큰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시민이라는 사람으로서는 저도 표적이 된다 그러면 예외가 되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 두려움과 또 공포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정당한 수사와 또 재판을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모든 죄는 그 죄의 크기 그리고 그것이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민이 준법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이 사법부가 명예롭게 또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 모두의 10년이 넘는 모든 생활에 공적인 또는 사적인 영역을 다 파헤치고 또 그들의 내밀한 대화까지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었는가 또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보장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남긴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또는 그 재검토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공정하게 수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맥락상 짚어볼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선처라고 하는, 사실은 그다지 원하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공손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짚어봐 주시사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은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에서도 얘기하듯이 이게 조국 1인 혹은 조국 일가 한 가족이 좀 말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당신도 조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었어요. 이런 불공정이 차라리 온 국민에게 적용이 되면 그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고 나은데 오로지 조국 일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그것이 더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뒤에는 진짜로 광범위하게 지금 사실 전 정부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가족만 털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족을 다 털고 있습니다. 가족만 그것만 다 털고 있지, 사실은 조국 장관 털듯이 전 정부의 모든 일들 다 그렇게 털고 있거든요. 공무원들 지금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각이 늦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불공정한 수사와 가학적인 수사가, 말도 안 되는 수사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관행적으로 해온 일들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면 저는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또 법률로서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정경심 교수는 지금 그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4년을 선고받고 지금 불구속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기준을 전 국민에게 들이댄다면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이 공정한 수사와 또 공정한 재판,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인 잘못을 대하는 태도, 또 그것을 처벌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이, 저는 특권층이라고 해서,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특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보다 더 강력하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범죄의 조건이 부합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처벌이 되어야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영상을 보실 많은 시민들께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 재판,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정경심 교수 재판 때는 열심히 옆에서 돕는 저희들이나 변호인단이나, 더 나아가 정경심 피고인의 입장에서 있는 정경심 교수마저도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 검찰의 해일과도 같은 공세에 마땅히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판을 나름대로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은 일종의 변호인단과 조력자들의 자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나름대로 산전수전, 3층까지 겪어오면서 나름 산전수전 겪어온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 전략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음껏 발휘된 재판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늘 재판에서 뒤통수를 맞아와서 사실 누구도 어떤 전망은 못하지만, 이번 재판은 그래도 여러 가지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뜨겁게 기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제출하셔야지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저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이거 타노스 작업을 네. 전혀 못 도와드려서 자, 그럼 이제 곧 타노스 제출하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